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2 문학의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소설 문제 패턴 1번에 선생님이 함께 올려뒀던 고2 문학 소설 문제 1번에 나와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거기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할 때도 서술자의 개입을 공부를 했을 텐데, 서술자의 개입이 사실 몇 가지 영역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본 문제의 지문은 작자미상의 월영낭자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고전소설 작품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단어, 편집자적 논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역시 이 지문에 딸린 첫 번째 문제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으면서 4번의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겁니다. 물론 정답은 이 문제에서는 3번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개념 공부를 여전히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 등장했던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식과 양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말을 해서 자기가 말을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야기의 전개를 일부러 이렇게 늦추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 여러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서술자의 개입 형태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할 내용은 1번에 있는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어떤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가치 판단을 할 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그 2015학년도 6월에 나왔던 모의평가 내용입니다. 자, 이 문항에 선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B에서 놀부를 놀부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술자가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놀부놈이라고 말했다는 건, 자, 뭐, 존경하고 높여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엄연히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놀부에 대해서 인물을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놀부의 그 부정적인 행동을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놀부놈의 거동보소 이렇게. 자, 독자인 우리한테 놀부의 거동을 보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술자 개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3번 선지에 보면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난다. 자, 서술자의 논평이라는 말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서술자가 논평을 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다시 보았다. 농삿집 치고는 유난히도 이렇고 뭐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었고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개념을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 말 그대로 서술자가 원래는 드러나지 않다가 중간에 서술자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시점인 그 소설에서는 서술자 개입이 이게 서술자 개입이냐고 물으면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논평 이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이죠.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전제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인 경우에는 그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서 서술자의 논평이 서술자의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나라는 서술자가 건우 어머니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 부지런하고 친절하다고 지금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인 나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니까 이거는 서술자의 논평이 맞습니다. 하지만 편집자적 논평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서술자의 논평은 맞지만 편집자적 논평은 아닙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은 아까도 말했듯이 3인칭 전지적 작가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칭 시점의 소설에서는 이것이 서술자의 논평이 될 건지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에 나왔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을 제시하거나 밝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로 고전소설에서 서리적 의문문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뭐 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말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작중 인물이 하는 말이 아니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품으로 예를 들자면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자, 이렇게 서리적 표현 쓰고 있고 그 절개 광채가 있게 되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유형 감정의 노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